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이지연입니다. 저는 현재 이제 방학을 맞이한 대학생이고 숙련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 재학 중입니다. 네, 저는 22살 박세희입니다. 저는 국사학과 재학 중이고 아직 학부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종원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28살이고 지금 대학생이긴 한데 코로나여가지고 실질적 백수입니다. 네. 저는 경영학과 공부하고 있습니다. 15에서 16년도 넘어갈 때 한 번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박근혜 정권일 때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때 그 합의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되게 전국적으로 소녀상을 이렇게 세운 운동들이 있었는데, 저도 저희 학교 다니면서 저희 학교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저희 학교에서 그런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학생들과 이제 시민단체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저희 학교 앞에 있는 역에다가 소녀상을 세우는 활동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과의 특수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많이 접하고 동기들이랑 되게 의견을 많이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회의 문제를 가지는 것이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공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17년에 이제 사건이 있었던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에 대해서 2주기 때 추모 현장 발언 같은 것도 하였고, 이제 학교 안에서도 현장 발언을 많이 하였고, 그리고 이제 좀 더 공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제 자치 기구에 많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그렇게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는 점을 알리고 싶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10대 친구들한테 역사라는 과목이 그렇게 쉬운 과목, 달가운 과목이 아닌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도 이렇게 다각도로 봤을 때 정말 즐거운 학문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라는 것들을 이제 대중분들과 나누고 싶었고, 사업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실현을 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즐거웠던 경험이었습니다. 네, 제가 했던 활동은 청년안중근에 속해 있는 안중근 역사평화해설사라는 활동이었고요. 저는 총 6기, 7기, 8기, 3기수를 함께 했습니다. 정동은 대한제국 시기에 이권 침탈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덕수궁 중명당 이화학당에서 해설을 진행을 하였고요. 식민지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제강점기의 전반적인 설명과 이 시대를 어떻게 풀어내고 평화를 유지할지에 대해서 해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제가 해설을 했던 서대문 형무소를 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역사성이 굉장히 잘 드러난 공간이죠.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까지 실제 감옥으로 사용이 되었던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독립정신의 이야기를 하기 굉장히 올바른 장소예요. 왜냐면 우리가 독립을 겪지 못했던 상황을 얼마나 고통스러웠던 시대였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해방 이후부터 1980년까지는 이곳이 또 감옥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그 감옥이 사상범을 굉장히 많이 수감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민주화 운동 지사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되찾지 못하면 언제든지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있다 라는 걸 계속해서 경계하게끔 만드는 공간이 또 서대문 형무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의 특수성도 그렇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종합해서 해설을 통해 주체적으로 지식을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안중근 의사의 정신과 해설사 활동이 어느 정도는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는 되게 옛날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90년대 말인가요? 맞죠? 딱 정식으로 결성된 건 맞아요. 99년. 근데 청년 안중근으로 이름을 해서 시작한 건 2017년부터인데, 이제 그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운이 좋게 이제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맨 처음에 할 때 해설사, 그 다음 해설사 한 다음에 안중근 평화기자단이라는 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가장 최근에 했던 거고 좀 열심히 했던 거는 그
효창원 독립평화축제라고 효창공원에서 거기 효창공원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평화정신이나 그런 거를 좀 전달하는 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특히 효창원 독립평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른 축제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데를 보면은 되게 이렇게 자본이나 돈을 때려박아가지고 연예인들 오고 공연 오고 뭐 먹을 거 많고 약간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럴 수 있으면 좋긴 하지만 돈도 없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돈으로만 때려박아서는 이런 그런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이나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전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 체험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넣었는데 그런 걸 조금 기획하기도 하고 관심 있는 친구분들을 이렇게 많이 모아서 같이 내용들을 만들어가고 조금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축제에서는. 네. 원래 신청을 하셨던 분이 그날 3분이 해설 신청을 하셨어요. 근데 한 분만 오셨고, 네, 그래서 해설사가 2이었는데 이제 해설 들으시는 분이 한 분이셔서 3명이서 굉장히 소규모로 해설을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그 해설을 듣는 친구들의 눈빛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그 총기 어린 눈빛이 저를 좀 보람차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눈빛이 부담스럽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거짓말이겠는데 이제 이 눈빛을 보면서 아, 되게 집중해서 잘 들어주고 있구나. 내가 만든, 내가 짜온 이야기들을 이 친구들이 즐기고 있구나 라는 걸 보면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정치권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이슈가 크게 터질 때가 아니고는 되게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역사적인 이슈를 접하기 어려운 환경 아닌가. 근데 사실 되게 인프라나 그런 거는 잘 돼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뭐 지방의 박물관 같은 데도 많이 가면은 뭔가 전시나 그런 것도 많이 하고 하는데 뭔가 자기가 진짜 관심이 있지 않는 이상 일상에서 그런 주제들을 만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청년이나 대학생이라는 거는 새로운 세대라는 거고 새로운 세대라는 거는 어쨌든 역사나 사회 쪽에서 새로운 시각 아니면 새롭게 이 세상을 더 오래 많이 살아갈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새로운 관점들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물론 되게 지식적인 깊이나 그런 데서는 부족함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대들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 새로운 관점들이 반드시 이 세상에는 필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보다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역할은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우선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회적 담론에 대해 청년의 기여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세대의 주역으로 어쨌든 살아갈 청년이나 대학생들이 조금 더 주체적으로 담론을 형성하고 다양한 사회적인 이슈를 담론장으로 끌어들여 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업회 활동을 하면서 이제 뭐 자서전 같은 것도 읽었고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모습의 안중근 의사를 접하면서 아, 그분도 그냥 어쩌면 되게 평범한 사람이었구나. 왜냐하면은 이제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화를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행동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토 히로부미에 저격한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행동하고 실천한 사람이었다. 평화라는 것이 단순히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되게 많은 위협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위협에 있어서 무언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속해서 안주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평화라는 것이 유지가 되고 나아가서는 이제 그런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푸른 꿈을 꾸는 청년들의 모임이다.